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자, 러시아군이 정말 한심한 이런 전술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사례가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내내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사례가 완전히 동영상에 낱낱이 찍혀서 공개가 됐는데, 하나의 기계와 여단이 박살나는 장면 을 이 동영상으로 볼 수 있었고, 이걸 러시아 측 최고위급 인사가 아주 극렬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거 멍청한 짓이다. 멍청이들 아니냐. 제가 봐도 멍청이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는 벌써 세 번째 전멸한 부대라고 하는데 참 기가 찹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자, 지금 인도에서 에어쇼가 개최됐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인도 전투기 시장을 가지고 있었던 러시아가, 아니 야 우리 지금 스텔스기 많잖아, 좀 같이 하자. 라팔 프랑스는 무슨 소리야, 요즘 이 인도는 우리하고 해. 미국이 아니야 하고는 미국이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쇼킹한 제안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지금 주가를 한참 올리고 있는 바이락타르사의 TB2 드론하고 타이사가 만드는 앙카 드론을 대량 구매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돈 참 많네요. 인도네시아 우리 돈 좀 주지요. 이 소식에서부터 대만이 잠수함, 방공함 등 전략 억제 자산 도입을 연쇄 축소하고 있다라는 희한한 소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참 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공군이 튀르키예로부터 바이락타르 TB2 드론과 상대적 대형 공격 드론인 타이사의 앙카 드론 두 종류를 수십 대씩 구매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정확한 거래 물량과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수십 대라는 물량을 감안할 때 수억 달러 규모는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이 최근 남중국해 분쟁 수역인 파팅기 알리 암초에 중국 해경 경비함이 매일 순찰하는 것에 대해 무력 사용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말레이시아 측은 매일같이 계속되는 중국 해경함의 순찰을 말레이시아 영토에 대한 스토킹이라고 규정하고 주권 수역 방어를 위해 군이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중국 측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지난달 미 연안 지역에서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 모의 발사 도발을 했던 러시아 호위함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근에서 중국 남아공 해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대서양 모처에서 지르콘 미사일 실탄 발사를 할 예정이라는데, 남아공이 확실하게 친러시아, 친중 방향으로 외교 노선을 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FA-50 전투기를 도입하려 했지만 영국의 수출 불허로 고배를 마셨던 아르헨티나가 도저히 중국제 전투기는 살 수 없다고 판단했나 봅니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JF-17 전투기 구매 계획을 포기하고 미국, 덴마크와 접촉해 덴마크 공군의 퇴역 F-16A 전투기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덴마크 현지에 실사단까지 갔다는데 영국이 이번에는 눈을 감아줄 것이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면 침공에 대한 억제력 구현을 위해 차잉원 총통 1기 때부터 추진되던 주요 건함 사업들이 연이어 엎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이 정권 교체 이후 기술 지원을 끊고 잠수함과 방공 구축함 대신 보병용 무기 추가 구매 압박을 강하게 넣고 있는 가운데, 대만이 자국산 잠수함 2번함부터 8번함 건조 계획, 자국산 방공 구축함 건조 계획을 위한 특별 예산 마련을 포기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바이락타르 TB2 드론 그리고 이 앙카 드론, 이 TB2는 한쪽에 이 2개씩의 무장을 달고 이거는 한쪽에 3개씩의 무장을 다니까 앙카가 조금 더 크죠. 이런 것들을 수십 대씩 산다라고 하는데,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경제력이 지금 썩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처럼 차관을 제공하고 이 무기를 외상으로 줄 리는 없겠죠. 그러면은 인도네시아가 현찰 주고 산다는 건데 우리 돈은 왜 안 주는 것인지, 우리가 그렇게 만만한지 불쾌합니다. 자, 이 중국 해경 경비함인데요. 이 해경함 바로 많이 보던 실루엣입니다. 바로 중국의 054A
호위함을 이렇게 해경 경비함으로 만들었는데 그만큼 무장 이런 것들이 강하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레이시아의 암초를 말레이시아령인데 이걸 이제 자기네들 순찰구역인 양 매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말레이시아가 왜 우리 영토를 스토킹하냐 이렇게 하면서 무력 사용도 불사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말레이시아는 좀 겁납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 어선들 불법 어선들 이런 거 납포하면 그거를 그냥 포를 쏴서 격침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자 해경 경비함 아무리 여기 뭐 한포 달리 있고 하더라도 아무리 중국 해경 경비함이라 하더라도 군함하고 싸우면 박살나죠.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말한 것처럼 소신 있는 행동 한번 화끈하게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기 러시아의 슬라바급 순양함 그리고 중국의 공호사 호위함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이제 거의 매년 지금 러시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세 나라가 이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연합훈련을 하고 있어요. 올해도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들 다 보셨죠. 에드미럴 고르시코프급 호위함이 미국 예단까지 가서 지르콘 미사일 비사격 훈련을 하고 지금 다시 대각선으로 가로질러서 아프리카 남단으로 가고 있는데 그 에드미럴 고르시코프 그리고 이 아덴만 앞에서 작전 중인 중국 해군 군함 아마도 052D 뭐 이런 군함 되겠죠. 그렇게가 모체에서 모여서 또 훈련한다.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친서방적인 국가였죠.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과 굉장히 친했는데 최근에 완전히 급격하게 노선을 갈아타서 친중, 친러로 갈아타고 있고 이번 전쟁에서도 러시아에게 탄약을 다량 판매하는 등 국제사회의 주류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불량 국가하고 친해지려 노력하는 이런 희한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왜 이런지 안타깝습니다. 아르헨티나 우리 FA50 거의 뭐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FA50에 들어있는 사출 좌석이 영국제였죠. 그래서 영국이 우리 적에게 판매하는 전투기를 판매하는 건 우리 용납할 수 없다 해서 수출 이해를 안 내줘서 우리 FA50 판매 실패했고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가 중국제 JF-17 그거 살려고 했다가 엔진 이슈 때문에 또 포기하고 이제는 이제 덴마크에게 가서 덴마크가 퇴역하고 F-35로 교체하는 이 F-16AM이죠. 또 개량해서 이렇게 암남 쓸 수 있는 바로 이 버전인데 이걸 이제 사러 갔다라는 겁니다. 현지 실사단에 갔는데 이걸 이제 미국이 승낙을 해줘야 아르헨티나가 살 수 있죠. 또 미국은 영국이 세게 또 로비해버리면 또 미국은 승낙 못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실사단까지 갔다는 것은 미국이 승낙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승낙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아르헨티나 그리고 브라질 남미의 가장 큰 나라들이죠. 그런데 브라질 완전히 요즘 좌경화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아르헨티나마저 이런 식으로 영국하고 포클랜드 전쟁 한 것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아르헨티나를 궁지에 몰아넣으면 결국은 뭐 친중, 친러 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편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너무 코너에 몰아넣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지금 포클랜드 제도에 영국의 유로파이터 전투기 한 개 편대를 전개해 놓고 있는데 유로파이터 전투기가 이길 수 있는 전투기라면 뭐 한국의 FA-50이든 뭐 어떻습니까? 그거는 영국이 대승적 차원에서 봐줘야 되는데 그런 쫀쫀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완전히 내려꽂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아르헨티나가 완전히 친중, 친러로 갈아타지 않게 너무 코너에 몰아넣지 말고 이런 거 정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만이 말이죠. 지금 이 3,000톤급 잠수함을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짓고 있는데 이거 빨리 만들어서 지금 2025년까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너무나 크게 제기되고 있으니까 그 전에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그 2번함부터 8번함까지 건조 예산 그리고 트럼프 정부 시절 때 미국이 수직 발사관 VLS죠. 그리고 위상배열 레이더, 이지스 레이더죠. 이런 것들의 기술을 대만에게 주고 그 대만이 스스로 이지스급 구축함을 방공함을 만들 수 있게끔 기술 지원을 해줬는데 그 건조하는 예산 이런 것들을 특별 예산 다 포기했다 이겁니다.
그건 뭐 미국의 압박이었겠죠. 그래서 이 지금 바이든 정부는 아니 니들 뭐 큰 거 하지 말고 전쟁 위험 있으니까 하지 말고 그냥 제벌린 스팅어 이런 거 사. 제벌린 스팅어 지금 뭐 이번에 보니까 꽤 노력하잖아. 역할 좀 하잖아. 이러고 있는데 바이든 정부는 중국이 대만을 치는 것을 혹시나 바라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대만 생각 잘하기 바랍니다. 자, 주요 소식들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2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대규모 에어쇼 행사를 개최하는 인도에 러시아와 미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 그야말로 홍보의 파상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각국은 인도에 전투기 현지 생산을 제한하며 인도 측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인도가 과연 누구의 손을 잡을지 주목됩니다. 미국이 인도에 F-35 전투기를 포함한 첨단 무기체계 판매를 위해 인도 에어쇼에 사상 최대의 대표단을 파견했으며 이번 에어쇼 기간 중 파격적인 제안이 나올 것이라고 복수의 인도 매체들이 현지 시각 2월 13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에어쇼 기간 중 제디디아 로얄 국무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수석 부차관보, 엘리자베스 존스 뉴델리 주재 미국 대사, 줄리안 치터 미 공군 국제문제 담당 부차관보 등 대규모 대표단을 꾸려 인도 측에 첨단 무기 수출과 공동 생산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표단의 단장을 맡은 엘리자베스 존스 대사는 미국과 인도의 안보 파트너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주 인도 국민들은 미 공군과 인도 공군이 함께 작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의 다양한 첨단 항공기들을 직접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 로얄 부차관보는 가까운 시일 내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아지트 도발 인도 총리실 국가안보 비서가 만나 미국 인도 핵심 신기술 이니셔티브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이번 회담에서는 야포와 기동 장비부터 F-35 전투기와 같은 첨단 전투기 거래에 대한 내용이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표단 측은 미국이 이스라엘에 판매한 것과 유사한 형태의 인도 맞춤형 F-35 전투기를 뉴델리에 판매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며 인도에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미국이 이러한 제스처를 보내자 러시아 역시 우방인 인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총력 대응 태세에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에어쇼 기간 중 대규모 부스를 설치하고 수호이 57 전투기 판매 및 기술 이전 현지 생산은 물론 현재 개발 중인 수호이 체크메이트의 공동 개발도 제안했는데요. 러시아는 인도가 요구하는 조건 대부분을 맞춰줄 수 있다면서 인도에 적극적인 판촉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로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이라는 두 가지 이슈 이후 관계가 소원해진 미국-인도 관계 때문에 인도가 미국보다는 러시아 쪽과 손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예전에 러시아에게 한번 크게 당했던 경험이 있는 인도가 정말 러시아와 손을 잡을지 아니면 제3의 대안자인 프랑스와 다른 대안을 찾을지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수호이 30 MKI 전투기 그리고 이 영국을 비롯한 이 유럽이 만든 제규어 그리고 알파젯 뭐 이런 그 공격기 전투기들이 합동 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 인도 공군입니다. 여러 나라들의 전투기가 막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미그 21도 있고 라팔도 있고 막 그러죠. 자, 여기에 이제 새로운 차세대 전투기를 한다라는 건데 이제 스텔스 전투기 필요하죠. 그래서 러시아는 야 이거 말이야 그 수호이 57 이거 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 체크메이트 이거 개발비 대주면 우리가 이거 만들어줄게 라고 하는데 인도가 바보가 아니면 러시아하고 해야 할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수호이 57 개발 사업 즉 팍파 사업할 때 인도가 10억 달러를 댔죠. 그러면서 마치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인도네시아가 기술 빼가듯이 인도도 그렇게 이제 기술을 전수받으려고 했는데 기술 접근을 못하게 한 겁니다. 러시아가 돈은 받고 그래서 이제 수년 동안 실강을 하다가 인도가 이제 열받아가지고 그냥 그 10억 달러 버려버리고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된통당한 경험이 있고 이 체크메이트는 러시아가 UAE의 돈을 받아서 개발하려고 하다가 지금 UAE가 중간에 발을 빼는 바람에 지금 공중에 붕 떠버렸죠. 그래서 이제 인도를 다시 호구로 잡아서 이
체크메이트를 완성하려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는데, 야, 인도가 한 번 당했는데 똑같은 거에 또 당할까? 라팔을, 프랑스는, 야, 라팔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 6세대 기술 있어. 우리가 해줄게. 근데 미국은 놀랍게도 F-35를 제안했는데, 이걸 이스라엘처럼 일부 소스 코드를 열어주고 독자적인 무장도 장착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야, 엄청난 특혜인데 과연 인도가 누구의 손을 잡을지. 저라면 F-35를 사겠는데, 또 F-35를 운용하는 대한민국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도처럼 러시아하고 이런 긴밀한 관계를 가진 인도가 F-35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여지를 주면 안 되겠다라는 또 우려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말 황당한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러시아군은 자신들이 피를 흘리며 얻은 전투의 교훈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바보 군대이며,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이런 멍청한 군대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는 비난이 제기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러시아 측 고위 지도자의 비난입니다. 최근 러시아군이 공세를 시작한 도네츠크 남서부 지역의 불레다르 전투에서 제155 해군 육전 여단이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지금의 러시아군이 얼마나 학습 능력이 부족한 멍청한 군대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이고르 거킨 전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국방장관이 현지 시각 2월 12일 성토했습니다. 거킨은 현재 도네츠크 지역에서 이 부대들을 지휘하고 있는 러시아 장군들은 그야말로 완벽한 바보 멍청이라며, 탄광마을 하나 어짜고 귀중한 기계화 여단 하나를 통째로 말아먹었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교전 영상을 분석하면서 이 멍청이들은 좁은 기동로에 지뢰와 화력 계획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는 당연한 생각조차 못하고 달려들다가 변을 당했다라며, 우크라이나군은 마치 잘 준비된 사격장에서 포격 훈련을 하듯 러시아군 전차와 장갑차를 사냥했다라고 성토했습니다. 거킨이 공유한 영상에는 지난주 금요일 불레다르 지역에서 있었던 러시아 제155 해군 육전여단의 졸전 장면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들은 사주 경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밀집 대형으로 이동하다가 지뢰가 터지고 포격이 시작되자 우왕좌왕하다가 삽시간에 괴멸당했습니다. 이고르 거키는 이 멍청이들은 개전 이후 벌써 3번이나 전멸당한 부대라며, 과거 자신들이 피를 흘리며 얻은 교훈조차 생각하지 않은 완벽한 바보 멍청이라고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거키는 지금과 같은 손실이 계속된다면 결국 돈바스 전선에서 러시아군은 더 이상 공세를 이어갈 여력이 없을 것이라며, 전쟁 지도부 교체와 핵무기 사용 등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거킨 본인의 부대도 도네츠크 전선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지금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소리는 이럴 때 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 T-80 BV 전차로 보이는 전차가 황급하게 후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BMP 장갑차 보이는데요. 연기를 뿜고 있죠. 지금 이제 두들겨 맞은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 이제 러시아 전차 부대들이 불레다르 지역으로 진격을 하고 있는데 막 포격을 퍼부은 거예요. 포격을 퍼부으니까 회피 기동을 합니다. 이거 지금 이제 포격이 터지니까 회피 기동을 하다가 지뢰 밟은 거예요. 이 T-80 전차는. 그래서 또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막 그렇게 사방에서 포탄 떨어지고 회피 기동하다가 지뢰 밟고 또 터지고 뭐 이러니까 패닉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파괴되어 있는 아군 전차, 러시아군이죠. 그 전차를 이렇게 뒤에서 들이받아가지고 밀어붙입니다. 왜? 여기는 지금 지뢰 없는 걸 봤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편도 그냥 뒤에서 그냥 밀어가지고 박아가지고 밀고 뭐 이런 상황. 옆에 있는 장갑차 뭐 생존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으로 완전히 우왕좌왕하다가 계속 떨어지는 포탄 맞고 다 전멸했다. 이런 동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이걸 이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전 국방장관인 이고르 거킨이 기가 찬다. 완전히 바보 아니냐. 맞습니다. 바보 맞습니다. 그래서 이 155 해군 육전여단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를 지켜주는 부대였는데 개전 초기에 끌려갔죠. 끌려가서 헤르손에서 한번 전멸됐고 또 세베로도네츠크에서 한번 전멸됐고 지금 이번에 불레다르에서 또 전멸된 것. 3번째 전멸된 겁니다. 재편성만 또 하면 4번째 재편성하는 겁니다. 1년 사이에.
정말 황당한 상황이죠. 개전 초에 브로바리 전투에서 한 개 전차 연대가 그냥 박살나던 그때 대령까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다. 세베로도네츠크 전선에서도 그 도하하다가 한 개 대대가 그냥 완전히 포기에 맞아서 전멸했죠. 똑같은 짓을 아직도 하고 있다. 라는 러시아 학습 능력이 없는 멍청이 바보 맞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